조선주는 내 매수가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씩 차익 러시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. 그렇다면 이 차익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그동안 사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언제 좀 들어가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일단 뭐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사실 뭐 어제 리포트가 뭐 투자 의견들이 맞아요. 하향 조정된 게 뭐 일종의 좀 노이가 좀 됐는데 일단 뭐 기대감들이 좀 과하게 반영된 것은 맞다. 다만 우리가 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선주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 안에서 같이 오른 것이 맞는데 미국 군함에 관련된 건조가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가. 두 번째는 MRO 관련된 성과가 수주로 좀 연속성을 좀 보여줄까. 이 부분인데 일단 그런 기대감이 현재는 주가에 반영된 것은 좀 맞지만 우리가 냉정히 해석해 볼 때 작년에 조선주의 실적이 나빴나요?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라는 것이죠.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고 수주 잔고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이 아니라 올해도 비슷한 동조 수주의 연동 성과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이 좀 부과가 되면서 여기 더해서 미국의 군함 건조에 관련된 추가 수주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MR로 관련된 수주를 한국이 뭐 대체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가져오게 된다면 저는 뭐 연속 성과 관점에서 이 부분은 뭐 조정의 빌미를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두 번째 저는 LNG 선박에 관련된 또는 뭐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이런 LNG 관련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미국의 MRO 관련 종목들보다는 뭐 LNG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주가가 좀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좀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관점에서 지금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해당되는 수출이 좀 재개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용 카드로 미국 내 천연가스에 관련된 수출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이죠.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본에서에 관련된 수입량들 좀 늘렸고 국내 경우에도 미국산 LNG에 관련된 도입 이슈들이 저는 뭐 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LNG 선박의 전반적인 어떤 수주의 연속 성과로 좀 나타내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작년에 특히나 LNG 선박의 노후 폐선량이 증가됐던 부분들은 올해 대기 수요 관점에서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. 이 부분이 미국의 정책 수요와 좀 맞물리는 그런 구간이라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전에도 이 조선주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리드 타임 항상 말씀해 주셨던 네. 기억이 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수주 받은 게 한 2, 3년 뒤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조선주 쪽에서는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반응이 좀 있었던 현대차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. 현대차가 1.2% 그리고 기아가 0.4%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제 관세 이슈가 있어서 자동차 쪽에서는 항상 좀 발목을 잡혀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브리핑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GM이랑 현대차 그룹이 같이 이제 전략적으로 공생을 좀 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. 11개 생산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조립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현대차나 기아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관세 때문에 좀 묶여 있었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지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. 네. 어제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죠. 현대차가 이제 미국의 GM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요. 이 기대감들이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관세부가 추가적으로 25% 정도가 상향된 부분들이 4월 달에 현실화가 되는 관점에서 사실 뭐 이익 훼손 관점의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됐고 이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해석했을 때는 한국에 관련된 부담들보다는 일본도 좀 마찬가지에 관련된 영향도가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자동차 업종들의 관세에 관련된 부담이 왜 커졌냐면 현재는 미국과 한국의 좀 FTA 협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수출이 현재는 면세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25%라는 어떤 세액이 부과가 좀 된다면 오히려 판매 단가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이익을 축소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
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GM의 미국 공장에서 CKD 반제품 공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핵심 부품들을 한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출을 하고요. 이 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전반적으로 좀 재조립을 해서 양산차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관세가 면제가 좀 되는 그런 상세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GM과 조금 이 협력을 통해서 현대차가 GM의 공장을 좀 활용하고 있고 특히나 GM의 경우에는 유럽의 공장들을 좀 대거 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현대차 공장들을 좀 활용해서 여기서 좀 구축될 수 있는 요인들을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접점으로 좀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전반적인 양산의 규모들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메가플랜트 공장을 좀 가동하고 있죠. 이 부분은 뭐 현재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종이 현재는 유럽 양산 차종으로 좀 전환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연 차종이 현재 그 공정도 안에서 일부 좀 조립 공정에서에 대한 어떤 양산을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도 좀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관세를 좀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현실화됐던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관세를 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이익 훼손들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과거의 양상들을 좀 봤을 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일기 때 한국과 무역 협정을 좀 개정하는 그런 방안에서 자동차도 역시나 고율의 어떤 관세 부과들이 다시 좀 면세로 좀 합의되는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